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TV입니다. 맨날 첼시 이적설만 다뤄왔는데 첼시 선수들은 이적설이 나는지, 그리고 누구는 팔릴 것 같고 누구는 또 어떻게 나가는지, 대안은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먼저 FA로 풀릴 선수들부터 알아봐야겠죠. 윌리안, 지루, 페드로, 카바에로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루 같은 경우에는 연장 옵션을 발동할 것 같으니까 빼도록 하고요. 윌리안, 페드로, 카바에로를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바에로부터 보시면 카바에로 같은 경우에는 남느니 안 남느니가 약간 캐파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 골키퍼 전체적으로 뭐 새로운 선수를 영입하든 아니면 뭐 지금 기준으로 가든 뭐 새로운 콜업을 하든 다 캐파 문제가 걸려 있어요. 캐파가 남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떠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카바에로도 마찬가지인 게 캐파가 남아있으면 세컨 골리, 선방률도 좋고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세컨 골리가 오지 않을까. 옛날 베고비치 정도 되는 쿠르투아가 약간 부상이 있고 한동안 안 좋을 때 베고비치가 나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듯이 약간 그 정도 수준의 골키퍼를 원할 것 같고요. 이대로 카바에로가 뭐 은퇴라든가 이적을 그대로 할 거라면은 이제 커밍을 올려가지고 케파랑 경쟁하는 식으로 바꿀 것 같습니다. 케파가 만약에 떠난다 그러면 선방률 좋은 선수가 올 거고 1옵션에 그러면은 카바에로 정도가 남지 않을까. 커밍을 위해서 세컨 자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카바에로가 남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은 윌리안하고 페드로인데요. 윌리안 같은 경우에는 아스날이라는 이적설이 나고 있어요. 실제로 아스날의 이적설이 나고 있고, 아스날 같은 경우는 재정적인 문제로 뭐 페페도 부담스럽다 그러고 뭐 6명을 처분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재정 위기가 있기 때문에 FA인 윌리안이 많이 끌릴 것 같고요. 실제로 윌리안하고도 계약 기간 이야기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윌리안은 뭐 3년에 되게 목을 매는 것 같은데 3년,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엔 다비드 루이스 영입했을 때처럼 한 2년 정도를 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아스날하고 계약 기간만 협상이 잘 되면 런던에 남고자 하는 윌리안은 아스날로 이적을 할 것 같습니다. 페드로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이적설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아요. 뭐 어딜 간다, 뭐 뚜렷한 이적설이 있고 행선지가 있고 이런 건 아니지만 고향 리턴, 스페인 리턴을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몇몇 군데가 그런 거에 관련돼서 이제 이적설이 조금씩은, 그러니까 페드로가 간다 이게 아니라 이런 데도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돌고 있어서 페드로 역시 떠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대안은 현재로는 오도이, 플리식, 마운트, 지에의 정도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산초, 보가, 쿠티뉴, 뭐 하베르츠 뭐 이런 식으로 이선도 거론이 되고 있어서 이쪽은 영입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선이 완전히 빵꾸가 난 거기 때문에 지에의 마운트를 놓으면 또 이쪽이 빈약해지고, 그렇다 보니까 공미를 영입하지 않으면 윙어를 영입할 거고요. 윙어를 영입하지 않으면 공미를 영입하는 등 이선에서는 분명히 영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에가 왔다고 해서 윙 쪽으로 뺀다 그러면 공미가 비니까요. 자, 그럼 팔아야 되는 선수, 우리가 처분해야 되는 선수들을 읊어드릴게요. 여기서 팔아도 그렇게 큰 금액이 나오지 않다든가 뭐 자연스럽게 떠난다든가 임대를 간다든가 이런 선수들은 빼도록 할게요. 뭐 지금 제가 알아보는 이유가 이 금액이 좀 돼서 이 선수를 팔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까지 알아볼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미미한 효과를 내는 그냥 처분의 의미가 있는 선수들은 빼도록 하겠습니다. 바카요코 있고, 자파코스타 있고, 모제스 있고, 드링크워터 있고, 에메르송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선수들은 거론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리고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요가 있거든요. 지금도 임대를 간 선수들이 있고, 에메르송 정도만 제외하면 다 임대를 가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도 단계별로 알아볼 건데요. 이 중에서도 팔릴 것 같은 선수, 그리고 조금 애매하다는 선수, 그리고 드링크워터가 있습니다. 이 새끼 진짜. 바카요코하고 에메르송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모나코하고 뭐 인테르, 뭐 유벤투스 이런 식으로, 에메르송은 세리에 쪽에서 계속 링크가 나고 있고 바카요코는 지금 있는 모나코에서 계속 링크가 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적인 문제만 맞추면 되는데, 요건 또 마리나가 굉장히 잘하죠. 마리나가 굉장히 잘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마리나한테는 일도 아닐 것 같고, 제대로 그 팀이 원하기만 한다면 이적 협상은 금방 이루어질 것 같고, 팔기는 어렵겠지만 앞서 말했던 선수들처럼 FA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월등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첼시가 의릴 수밖에 없거든요. 팔아야 되는 입장이니까. 그런 문제는 있지만 가격 협상에선 또 마리나가 워낙에 잘하니까 이 선수들은 그렇게 어려운 선수들까지는 아닙니다. 문제는 모제스하고 자파코스타죠. 분명 임대를 떠나 있고 그쪽에서 원해서 데리고 갔기는 했지만 자파코스타는 부상으로 너무 시달렸고, 로마가 또 원할지도 좀 미지수고, 이건 다룬 적이 있어요. 이 위에 올라갈 겁니다. 이건 실제로 다룬 적이 있는데, 모제스 같은 경우에도 복귀가 유력하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다 그러면 일단 돌려보낸다는 것 자체가 크게 원한다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면 원하긴 원하는데 지금 활약에 비해 이적료가 높다고 생각했을 때 돌려보내니까 요건 약간 난항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다음은 드링크워터인데요.
욕한 게 아니라 시작하겠다고요. 이 선수는 경기력도 경기력이에요. 경기력이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경기력도 경기력이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뭐 가져가야 되는 팀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죠. 사생활이 이렇게 문란하고 폭행 많고 음주운전하고 뭐 이런 식이면 조금 어렵죠. 아무래도 팔기 굉장히 고난이도라는 거, 그리고 드림쿼터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고난이도라는 게 있고 주급도 굉장히 높아요. 저번에 달아봤을 때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주급도 굉장히 높고 이적료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여러모로 팔았으면 하지만 팔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선수로 볼 수 있습니다. 왜 샀는지, 한 17년도엔 정말 마가 꼈는지, 17년도에 이런 선수들을 다 영입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때는 뭔가 마가 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거액으로 팔릴 것 같은 선수인데 사실 이게 정말 안타까운 얘기인 게 뭐냐면 첼시에는 거액으로 팔릴 것 같은 월클 선수가 몇 명 없습니다. 코바치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적한 지가 얼마 안 됐고 올 시즌에 정식 영입이 된 거기 때문에 팔릴 확률이 좀 낮은데 기껏 해봐야 캉테 조르지뉴 정도입니다. 실제 이적설이 나고 있는 것도 캉테 조르지뉴 정도거든요. 캉테부터 보시면 PSG라는 확실한 행선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PSG에서 구체적인 금액, 1000억 이상의 금액을 제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캉테는 계속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실 캉테는 제가 뭐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일한 월클이기는 해요. 주급 때도 유일한 월클이기도 하고 실제로 뭘 맡겨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안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나이가 이제 많아지니까 좀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뭐 산초를 영입하기 위해서 뭐 산초 외에 다른 데도 보강하기 위해서 캉테라는 좀 애매해진 자원을 팔아서 좀 이적료를 보충하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캉테급을 팔아서 캉테급을 데리고 올 거라는 확신이 크게 없거든요. 산초는 다른 포지션이니까 채차하더라도 캉테를 팔아서 캉테급을 데리고 와야 되는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저는 조르지뉴보다 수비형 미드필더에 있을 때 좀 더 클래식하고 좀 더 수비에 좀 가담할 수 있는 캉테가 좀 더 매력적이게 다가와서 캉테는 안 팔았으면 좋겠고, 조르지뉴 같은 경우에는 이적설이 나는데 금액으로 이적설이 나는 게 아니라 유벤투스가 트레이드를 원해요. 양아치. 아무튼 사리 감독 같은 경우에는 유벤투스로 간 내내도 첼시랑 참 계속 엮이고 있고 트레이드 조건으로 낸 선수가 피아니치인데 글쎄요, 조르지뉴를 주고 피아니치를 데리고 올 거면 좀 확실한 카드를 주고 확실한 카드를 데리고 와야 되는 느낌인데 우리한테 조르지뉴는 조금 확실한 카드였거든요. 올 시즌 후방 빌드업의 주체고 후방 빌드업을 전체적으로 맡아줌에 있어서 거의 유일한 선수였는데 피아니치가 딱 온다 그러면 글쎄 뭘 확실하게 맡길 수 있을까? 뭐 그렇다고 엄청 뛰어나게 중원을 지배하는 유형도 아니고 폼도 그렇다고 예전처럼 확 좋은 폼도 아니고 글쎄요, 제가 잘 그 선수를 잘 모르는 것도 있지만 선수의 그런 전체적인 스타일을 알아봐도 우리 첼시랑 잘 맞을까라는 생각에서는 조금 아쉬운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첼시 역시 금액적인 걸 원하지 조금 피아니치와의 이 딜은 트레이드 딜은 원치 않는 것 같아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금액을 갖고 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결론을 내릴 건데요. 왜 제가 이걸 알아봤냐면 쉽게 봐도 원금 회수까지는 원치 않습니다. 원금 회수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워낙에 비싸게 주고 샀어요. 바카요코도 그렇고 드림쿼터도 그렇고 뭐 자파코스타도 그렇고 좀 전체적으로 팔아야 될 금액까지 못 받을 정도로 꽤 주고 샀거든요. 모라타가 약간 특이 케이스이기도 한데 그래도 마리나가 워낙에 뛰어난 장사 수완이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을 좀 알아보자면 바카요코가 3,500만 파운드, 에메르송이 한 1,500만 파운드 정도, 모제스와 자파코스타 뭐 누가 더 비싸게 팔릴지 모르겠지만 합쳐서 한 2,000만 파운드에서 3,000만 파운드 정도만 된다 해도 이 정도면 좀 1,000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다 뭐 파살리치라든가 좀 어렵겠지만 드림쿼터도 팔거나 뭐 아직도 임대 가고 있는 케네디나 바바라만이라든가 이런 선수들을 막 처분해가지고 어떻게든 1,100억에서 1,200억만 마련하면 말씀대로 A급을 사올 수 있죠. 거기다 3,400억만 얹으면 산초 딜에도 경쟁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뭐 걸출한 수비, 센터백을 사온다든가 풀백을 사온다든가 뭐 최전방 공격수를 사온다든가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알아봤습니다. 정말 안 쓰는 선수들이잖아요. 전체적으로 뭐 FA로 풀리는 선수들은 어쩔 수 없고 캉테 조르지뉴는 뭐 이적설이 떠나든 안 떠나든 첼시의 마음인데 이 중간에 있는 선수들, 팔아야 되는 선수들, 이런 선수들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이 올 시즌에도 없었고 에메르송을 제외하면 올 시즌에도 다 없었던 선수고 판다 그러면 1,000억이 넘기 때문에
좀 잘 팔아서 좋은 이적 시장에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혹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